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내미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우리 딸내미 일에 촛불 탁 켜놓고 보니까네 지기네. 뽀밤 할까? 불어라. 자, 인자 불 켜고 케이크 먹읍시대. 아 뭐하노? 얼른 불 켜라. 살해 사건이 있었던 2008년 7월 14일 밤 10시경 사건 현장엔 피해자 오종호와 오종호의 의붓딸 피고인 배우민 단 둘만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밤 기억을 전부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자, 이 모습이 정말 자살로 보이십니까? 본 사건은 밀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피고인 배우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인은 두개골 파손으로 인한 뇌출혈입니다. 근데 왜 피살자한텐 저항의 흔적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살해자가 인식범이라 피해자가 마음 놓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당했기 때문입니다. 모른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잊고 싶은 거 아닐까요? 있습니다. 사실만을 말해야 하는 법정에서 검사는 지금 추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의 두개골은 약 750kg의 충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 아무리 흉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 300kg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성이 단 한 번의 가격으로 두개골을 함몰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에 단 한 번의 가격으로 두개골을 함몰시킬 만한 힘을 가진 제3자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고인 배우민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고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그녀를 살인자라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피살자 오종호의 머리에 난 상처의 형태로 봐서 범인은 왼손잡이인데 피고는 오른손잡이입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왼손잡이 흉내를 내서 수사에 혼동을 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난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선배 변호사 맞아요? 왜? 어떻게 변호사가 피고의 정신병력 얘기 안 할 수 있냐고요? 저 정신병자 아니야. 뭐요? 이렇게 정신병원 치료 기록이 있는데도요? 왜 정신병자면 검사가 공격할 때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초조했겠냐? 예? 변호사가 믿을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피고 말을 믿어? 예? 진실을 알고 싶으면 아무도 믿지 마. 이 세상 어느 피고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배유민 환자요? 여기 입원했던 거 맞죠? 예,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억해요. 어땠나요? 정신장애가 우발적인 폭력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아니요. 배유미는 책만 보던 아이였어요. 무슨 책을 맨날 그렇게 봐? 아니에요. 아니긴. 무슨 책인데 그래? 수줍음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어요.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다. 자기가 보던 책도 안 보여줄 정도로? 예. 그런 아이가 왜 이런 곳에 왔을까 싶을 정도로 문제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뭐 다른 건 없었어요? 빈혈이 심했어요. 걸핏하면 쓰러져서 몇 시간씩 있다가 깨어나곤 했었거든요. 그럼 입원한 지 얼마 안 돼 태어난 것도 빈혈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뭔데요? 뭔데 그래요? 임신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임신이요? 작년 이맘때면 배웅 걔가 학생 때인데 아니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왜 임신을 하냐고 어? 말세야 말세. 말세죠. 변호사가 그런 것도 모르고 변론을 하고 있으니 문 선배는 그렇다 치고 사무장님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나? 내가 임신시킨 것도 아닌데. 저기 온다 저기. 보험금 10억도 10억이지만 더 수상한 건 보험에 가입한 시점입니다. 예, 그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 발생 2달 전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죽였다 부인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여자는 뭐래? 알리바이 조사해 봤어?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얼마 전부터 간병인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집에 온 시간이 밤 10시 정도였고요. 좀 이상했대요. 평소에 현관문이 잠겨 있는데 그날은 열려 있더라는 겁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 자신의 딸이 무언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오종호는 이미 죽어 있었던 거죠. 김혜숙은 자신의 딸이 아버지를 죽인 줄 알았답니다. 과거에 피해망상증을 앓은 병력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딸의 죄를 뒤집어 쓰려고 경찰에 전화를 해서 자수를 한 거랍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고 그래서 거짓 자백임을 밝힌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말 경찰 조수하고 다른 게 뭐야? 똑같죠. 헛수고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배우민의 임신 사실은 아니라 그랬다며. 예, 아주 펄쩍 뛰던데요. 임신을 해서 퇴원을 시킨 게 아니라 딸아이가 임신을 했다는 헛소문이 돌아서 퇴원을 시킨 거라고요. 하지만 김혜숙 씨 석연치 않아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고요. 그 김혜숙 씨가 범인이라고? 범인은 검찰이 잡는 거 몰라? 우리도 진실을 알아야.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야? 네, 손님 신곡은 책 뒤쪽에 있습니다. 미수고, 솔직히 얘기해봐. 밤에 노래방 뛰는 거 맞지? 누구야? 아버지예요. 아버지, 친아버지? 네. 아버지가 왜? 걱정된다고 해서요. 걱정돼서 찾아왔다?
왜 웃으세요? 너희 뭐 숨기는 거 있지? 네? 왜 없어? 그럼 얘기하지 말고 괜히 드러나봐야 나만 골치 아프니까. 근데 임신했다는 건 뭐야? 아니에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헛소문이에요. 헛소문이다. 아니다,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너한텐 진짜가 뭐야? 오정호 네가 죽인 거지? 왜? 이번엔 아니라고 말 못하겠어? 편안하게 시간을 거슬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초가 타고 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초를 끄자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불을 켜려고 일어서는데 현기증을 느꼈어요. 얼마가 지났는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는데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 사람이 현관을 나가고 있는데 시계가 울어서 그 사람을 부르려는데 다시 현기증. 얼마 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불을 켜는데 최면요법으로 기억을 되찾은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최면으로 범인을 검거한 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령 기억하고 있지 못하던 뺑소니 차량 번호를 최면으로 알아냈다는 정도는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피고인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누군가를 분명히 봤습니까? 네. 최면 상태였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모른다 이 얘긴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누군가를 분명 보긴 봤는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다 이 말인가요? 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생일 케이크가 배유민의 집으로 배달된 것은 6시였습니다. 배유민은 6시에 꼭 6시에 배달이 와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해서 기억하고 있답니다. 검찰에서 밝힌 살인 추정 시각은 오후 10시 전후입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가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는데 사체의 온도나 경직도, 시반 등의 변화가 거의 없던 걸로 미루어 그때쯤 살해당했던 거죠. 사건 현장으로 케이크가 배달된 건 6시, 오종호가 죽은 건 10시. 즉 배유민이 빈혈로 쓰러져 있는 사이 누군가 오종호를 죽였을 수도 있고 배유민이 범인의 뒷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배유민이 현장에서 봤다는 사람 배도철이야. 예? 배도철 몰라? 배유민의 친아버지. 배도철이가 거길 왜 와요? 배유민이 그래요? 선배님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범인이 진실 얘기하는 거 봤어? 범인이요? 배유민은 범인이 아니라 재판 중인 피고인입니다. 사무장, 배도철 좀 만나봐. 예. 다 알면서 처음부터 회의는 왜 했어, 회의는. 아휴.
사랑을 해서 이혼을 하셨다. 왜요? 안 믿겨져요? 하긴 뭐 그쪽처럼 잘난 사람들이 생활비 한번 제대로 못 해주는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죠. 압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경마 때문에 미쳐서. 정말 더는 못 들어주겠네. 이게 노하우입니까? 뭘 보고 배우란 거예요? 아이, 왜 그래? 지금 막 말문이 트려고 했는데. 시끄럽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오종호 죽이겠다고 했죠? 왜 그랬어요? 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피눈물 삼키면서 이혼해줬는데, 에? 마누라하고 딸내미한테 잘못한다는 소리 들으면 그 죽이겠다는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그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딸 앞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에? 따님이 좀 보자고 하는데 저랑 같이 좀 가시죠. 아니, 내가 거길 왜 갑니까? 아, 나 정말 미치겠네 정말. 아니, 나 더 이상 나 할 말 없다고 전화했어요. 그리고 나 이 사건에 더 이상 상관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상관 안 하시겠다? 예전엔 상관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뭐라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어? 너 정말 누굴 죽이려고 이러는 거냐고? 왜 이러냐니요? 아빠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뭐? 사람을 죽였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네가 죽였잖아. 아빠가 죽였잖아요. 그날 밤 기억 안 나세요? 너 정말 미쳤어. 너 미쳤어. 너 미친 거라고. 미친 사람은 아빠 아닌가요? 모르세요? 검찰의 요청으로 2차 심리 치료를 했는데 거기서 아빠 얼굴이 보였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날 밤 살인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이 바로 아빠라고. 뭐예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뭘 알아야 도와주던지 말던지 하죠. 저녀는 인간이 아니에요. 저녀는 악마라고요. 예? 뭔데? 일어나. 일어나라고. 뭐야 이거? 돈 없으면 좀 꺼져라. 아, 재수없게 그지 새끼가. 아, 이 자식이. 엄마, 너 애미애비도 없어? 우리 아버지는 너처럼 진상 아니거든. 뭐? 아, 재수없어. 씨. 아, 소금이나 뿌려야지. 나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이게. 야, 내가. 이 새끼가 이거 맞나? 이 자식이 이게. 아니. 되는 일도 없고 해서 한동안 제가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있는 카드 없는 카드 빚이란 빚은 몽땅 땡겨 쓰고 그냥 확 죽고 싶었습니다. 아니, 마누라라고 뭐 난리인간 취급이나 했겠습니까? 까놓고 말해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5천이라고요? 왜? 아까우셔? 야, 이 양반아, 돈 5천도 없으면서 남의 마누라로 바람을 펴? 이것들을 그냥 확 관통으로다가 그냥 쳐넣을까 보다. 좀 하나 개입하고 합시다.
남들 다 듣겠습니다. 아마 오천이마 확실하게 이혼해 줄 깁니까? 그쪽이나 딴 말하지 마시오. 에? 좋습니다. 두말하기 없깁니다. 남 걱정하지 말고 여기다 사인하시오. 뭡니까 이게? 아니 부은 몰라? 5천만 원에 이혼해주겠다는 각서. 참말로 두말하기 없깁니다. 딸내미도 그렇죠. 뭐 막말로 나 같은 놈하고 사는 것보다야 돈 많은 사람 밑에서 사는 게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기서 시험 봅시다. 보다 꼼짝만 기다리고 있어. 나 돈 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오 사장 어떻게 좀 안 될까? 어? 니는 걔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건 알고 사나? 아 그래 좋아. 나 저기 걔 돼지만도 못하다고 쳐. 그러니까 나 지금 500만 어? 500만 좀 해줘. 그래? 그럼 여기서 한번 지져보거라. 뭐? 강생이 모르나 강생이? 꼬랭이 살살 흔드는 똥강생이 말이다. 에이? 남의 마누라 하나 주워 먹고 사는 주제에 뭐라고 이 새끼야? 야 이분 이 자식아, 집에서 키우는 똥강생이도 지 새끼는 안 버린다 이 자식아. 뭐하라? 허튼 내쫓아 비라. 돈 준다고 오래요. 뭐? 새아버지가 돈 준다고 내일 저녁 9시까지 집으로 오래요. 아 왜 하필 밤 9시냐고 했더니 뭐 이혼한 여자 집에 전 남편 들락거리는 거 사람들이 봐서 뭐 좋겠냐며 가급적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오라는 거예요. 배우민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그날 밤 오종호의 집으로 간 것이다. 예. 골프 연습장에서 당한 망신 때문에 오종호 죽인다고 한 것이지. 아 정말로 죽였겠습니까? 그래서요? 아니 난 정말 돈 몇 푼 받을 욕심에 간 거예요.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요.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기척이 없어서 문고리를 잡았더니 글쎄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더니 유민이가 나한테 막 뛰쳐나오더라고요. 애가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글쎄 오종호가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오종호한테 당한 것도 있고 해서 혼을 내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옆에 골프채가 보이길래 그걸 들고 거실로 들어갔는데 근데 들어가 보니까 오종호는 이미 죽어 있더라고요. 난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유민이를 보니까 유민이가 날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에? 소름이 낄 정도로 아주 싸늘하게 말이에요. 그때는 오종호를 누가 죽였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손에 골프채가 들려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내가 범인을 모르겠다고 싶어 그냥 그대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난 정말로 오종호 죽이지 않았어요. 골프채는요? 그 골프채는 어딨어요? 유민이 그 기집애가 어디다 숨겨놨겠죠. 지금 이 얘기 경찰이나 검사한테 했어요? 미쳤어요. 그럼 보나마나 내가 범인을 모를 게 뻔한데 그 집에 간 적도 없다고 딱 잡아댔죠. 배도철,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 자기가 죽였다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 말을 믿어요? 현장을 뛰다 보면 감 같은 게 생기잖아요. 필이 딱 꽂히는 게 배도철이 범인 맞습니다. 정변은 필로 일하나 보지? 필도 있지만 첫째, 배도철이가 돈이라면 못할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 5천만 원에 부인하고 딸 자식까지 팔아먹은 자니까요. 둘째, 배도철이가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셋째, 배도철은 알리바이가 없다. 넷째, 배도철은 오종호한테 원한이 있었다. 다섯째, 배우민이 최면을 통해서 배도철을 기억해냈다. 또 있어? 아니요. 정변은 아직도 죄인의 말을 믿네. 죄인이요? 얘기했잖아. 진실을 알고 싶으면 아무도 믿지 말라고. 저기요. 배도철이와 배우민의 대질 신문이 끝났답니다. 검찰이 배도철을 기소했어요? 아니, 그게 좀 이상한 게 저쪽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네. 딸아이가, 그러니까 유민이가 낙태 수술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민이를 임신시킨 건 죽은 오종호였습니다. 유민이의 친아버지인 배도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도철이 오종호를 죽인다고 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종호를 죽인 사람이 배도철이다 이 말입니까? 예. 어느 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폭행한 놈을 살려두고 싶었겠습니까? 그날 밤 오종호를 죽인 것은 바로 배도철일 겁니다.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지워진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 검찰 측 요구로 2차 최면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리고 피고인은 깊은 최면 상태에서 살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배도철을 봤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처음엔 기억나지 않았지만 최면 상태에서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난 죽이지 않았어.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본 검사는 살인죄 공소 사실로 피고인 배우민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검사는 바로 이 법정에서 피고에게 무고죄를 추가합니다. 이것은 피고인 배우민이 최면 시술을 받을 당시의 뇌파 그래프입니다. 사람이 최면에 빠지면 뇌파 중에 알파파와 베타파의 변화가 생기는데 피고인 배우민의 기록을 보면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최면에 걸리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피고인 배우민은 최면에 걸린 척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배도철을 봤다고 거짓말했을까요?
그것은 피고인 본인이 바로 살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2시간 후에 속행하겠습니다. 뭐야? 대체 진실이 뭐냐고? 진실이 뭐냐면 말이지. 내가 이 업계에서 쭉 있어 보니까 말이야. 그 짓. 예? 봤잖아. 누구 한 명이라도 진실을 얘기한 사람 있어? 진실은 그 짓 속에서 피어나는 한떨기 꽃이라고나 할까? 사건 번호 2008로 326호에 대한 공판을 속행하겠습니다. 검사 최은웅 구하세요. 이 사건은 배우민의 계획된 살인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참으로 교활합니다. 자신의 친부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왼손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그것이 여의치 못하자 최면을 빙자해서 또다시 살인 누명을 씌우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격언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성하는 죄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본 검사는 존속살인과 무고죄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최면을 통한 진술이나 증언은 이 법정에서 참고는 될 수 있어도 법적 효력은 갖지 못합니다. 최면은 어차피 추정해야 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진실과 거짓을 따져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최면을 시작한 쪽은 변호인 아니었습니까? 최후 변론 중입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여기는 법정입니다. 법정에서는 사실만을 근거로 해서 죄의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무죄 추정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법원에는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증거 불충분의 사유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배우민에 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 피고인 배우민은 의붓 아버지 오종호를 살해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으나 거짓 진술 등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 판단됩니다. 이에 본 판사는 검사 선고 중입니다. 재판장님, 본 검사는 이번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왜 이러세요? 이게 보세요. 아니 왜 이러세요? 배도철의 집 근처에서 범행에 쓰였던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게 드라마틱한 거죠? 난 정말 배우민이 유죄학점 받는 줄 알았다니까요? 다 속은 거야. 예? 속아요? 무죄 나왔다고 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변호사가 그런 것도 구별 못해? 선배님! 배유민, 이 머릿속으로는 완벽하게 거짓을 꾸몄을지 몰라도 몸은 거짓말을 못해. 그것까진 몰랐던 거지. 도철은 유민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거야. 배유민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었고. 비밀과 거짓말. 이 피고인이 말이야, 담당 변호사한테까지 뭔가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게 뭘 거라고 생각해? 배유민은 검사한테 몰릴 때마다 발작 증세를 일으켰어.
그럼 더 이상 신문이 안 되니까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고. 그게 우연의 일치였을까? 그럼 배유민이 꾸민 완전 범죄? 아니, 하나 더 있지. 배유민의 어머니 김혜수. 경찰서죠. 제가 오종호 사건에 쓰인 흉기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나 정말 미치겠네 정말.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요. 당신 지문이 묻어있는 골프채가 발견됐어. 여기서 오종호의 혈흔이 확인됐고 이래도 오리발 내밀 거야? 미치겠네 정말. 검사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사건이 일어난 일 밤에 제가 그 집에 간 건 맞아요. 하지만은 이게 이 사람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처음엔 가지 않았었다고 거짓말했어? 이제 그거는 당신이 죽였기 때문이잖아.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집에 간 건 9시고요. 그 사람이 10시에 죽었다면서요. 검사님, 나 그러니까 나 아니에요.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을 믿으라고. 당신 말을 믿기엔 당신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 당신 그리고 알리바이도 없다며. 사무장님은 문 선배 말을 믿으세요? 나야 믿지. 그 사람이 내 월급을 주잖아. 그럼 사무장님은 돈만 주면 다 믿는다, 그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야 내 인생이 좀 편해지지 않겠어? 진실이 무엇일까요? 과연 진실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진실. 그것은 거짓 속에 피어나는 이 한떨기 플라워. 어디 갈 건데?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 그냥 좀 멀리 가고 싶어요. 아주 멀리요. 그러니까 멀리 어디? 이 돈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봤어? 이 돈은 처음부터 엄마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이고, 쟤는 며칠째 저러고 있는 거야? 아가씨, 집에 안 가? 나도 아가씨만한 딸이 있어서 그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얘기? 돈 때문에 부인과 딸을 팔아버린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잔 자기가 무슨 짓을 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여자아이의 새아빠라는 사람은 악마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악마에게 자기 딸을 판 거나 마찬가지죠. 여자아이는 새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엄마가 말렸어요. 세상에 알려지면 딸의 인생이 끝이
입장이라면서요. 증오했지만 그 여자아이가 찾아갈 때는 친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진 다시 한번 딸을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인 두 남자를 모두 죽여버리기로 결심해요. 여자아인 자신이 저지른 살인이 발각될 경우 정신병원으로 덮어버리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 간호사들은 여자아이가 책만 보던 사람이라고 기억하는데 사실 그 책은 완전 범죄에 대한 책이에요. 빈혈이라며 자주 쓰러졌던 것도 사실은 미리 계획되었던 거였고요. 아가씨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날 밤 그 악마는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온 거예요. 하지만 여자아이의 엄마는 망설이고 있었어요. 차마 내려치지 못했던 거였죠. 하지만 여자아이는 끝내 그 악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죽였어요. 마음속으론 1000번도 10,000번도 더 죽였던 그 악마를요. 그리고 준비해둔 전기난로를 켰어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를 조작할 수 있거든요. 여자아인 친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자신의 죄를 모두 뒤집었을 친아버지를요. 여자아이 생각대로 그 남자는 골프채를 잡는 결정적 실수를 했고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땐 이미 올가미에 걸린 후였어요. 여자아인 그 남자가 신고도 못할 겁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남잔 예전에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인다고 떠들고 다녔었거든요. 좋아요. 선배님 말씀대로 배유민이가 범인이라고 쳐요. 그런데 왜 처음엔 기억 안 난다고 하다가 나중에서야 배도철을 사건에 끌어들인 거죠? 그 이유가 뭐냐고요? 글쎄, 나도 잘 모르지. 딸로서 끝까지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사랑의 확인이요? 그러니까 배도철이 딸을 위해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거짓 자백을 했다면 유민이는 어쩌면 자신이 범인이라고 밝혔을지도 모르지. 근데 배도철이 끝까지 딸을 외면하니까 이렇게 누명을 씌웠던 거 아닐까? 사랑받지 못한 여자아이가 벌인 슬픈 살인? 큰일 났습니다. 배우민이 목을 매 자살했답니다. 뭐라고요?
배우민은 왜 자살을 한 걸까? 자신의 죄를 감당하고 살 자신이 없었겠죠. 무슨 소리야? 배우민은 완전 범죄였어. 법정에서도 무죄를 때렸었잖아. 완전 범죄요? 과연 세상에 완전 범죄가 있을까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자기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몰랐어도 자기는. 지난 1년간 완전 살인을 계획하는 동안 누가 가장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거야 뭐 그런 딸을 지켜보는 엄마? 아니요. 그건 아마도 배우민 본인이었을 것 같아요. 배우민은 아버지랑 탈을 쓴 두 남자에 의해 한 번 죽었고 살인을 계획하며 여자로서 다시 한 번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배우민은 자기 자신이 살인을 한 그 순간을 한순간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 기억을 안고 평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겠죠. 왜냐면 그 아이도 나 같은 여자였을 테니까요. 여자? 그래, 여자란 참 복잡 미묘한 존재지. 우리 마누라도 말이야. 기분도 꿀꿀한데 홍덕이 생맥주나 한잔 하러 가시죠. 나 통닭 싫은데? 선생님이요? 난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어때? 내 조크에 기분 좀 풀어졌지? 네.